4개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냐? 아닙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니까 아직 21%가 부족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알고라님 미국, 업비트는 6% 남았다. 바이낸스는 21% 남았다. 그런데 불장 시작은 전고점 돌파. 촬영 시각은 2월 27일 낮 12시 15분경입니다. 자, 볼까요? 얼마만입니까? 1,500만 원이라고 썼다가 제가 이걸 고치했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고점을 봤더니요. 업비트 기준으로 7,8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고점을 봤습니다. 지난 고점이 얼마나 봤더니 업비트 기준으로 8,270만 원이었습니다. 6%만 더 가면 아까 기록한 7,820만 원에서 6%만 더 오르면 8,2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그간 물려 계셨던 분들은 드디어 원금 회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겨워 팔고 나갈지 아니면 불장 시작은 전고점 돌파 이후다 라고 해서 더 들고 갈지 그건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6.9만 달러가 고점이었습니다. 21년 11월에 기록한 오늘 기록한 고점을 봤더니요. 5.7만 달러입니다. 21%만 더 오르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업비트는 6%만 더 가면 되는데 이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21%나 더 올라야 돼. 그만큼 그 사이에 우리의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저기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는 뭔가 코인 전문 매체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뭔가 여러 가지 코인 매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지에 나오고요. 이 끝판왕이 바로 KBS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KBS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ETF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이기 때문에요. 23일 기준으로 보니까 현물 ETF 보유량이 5,781개가 증가했습니다. 26일 기준으로 보니까 5,369개가 증가했고요. 하루에 대충 한 5,000개씩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누적 거래량을 봤더니 출시일 이후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순유입액으로 보자면 출시일 이후에 11만 8천 개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비트코인 ETF 기준으로 3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당연히 그간에 많이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많을 테니까 ETF 출연을 첫날 거래가 많았겠죠. 첫날이 46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걸 빼면 26일 거래량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거래량을 26일 월요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블랙락의 거래량이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표현은 괴물 같은 하루다, 몬스터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13억 달러면 1조 5천억, 1조 6천억이 넘는 거래량이잖아요. 이걸 보자면 ETF 전체로는 11위의 거래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혹은 나스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이런 거 다 포함한 ETF 전체로는 11위고요. 주식까지 포함해서 다 보자면 25위의 거래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마소, 아마존 이런 주식까지 다 포함한 거래량인데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그걸 포함해도 거래량이 무려 25위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GBTC 순유출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되다가요. 지금 보니까 확 줄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유출을 기록한 게 바로 26일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요. GBTC 유출은 가장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마 순유입된 비트코인 양이 ETF로 순유입된 비트코인 양이 많을 거다 짐작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코인시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가 기관의 고빈도 매매 영향 때문이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봇들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차익만으로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현물과 비트코인과 만약에 IBTC의 블랙락 ETF의 가격 차이가 1%라고 쳐요. 근데 피델리티는 봤더니 0.5%야. 그러면 피델리티를
사고 블랙락을 팔고 하는 식의 이제 막 이런 거래를 이루면서 그 차익을 먹는 고빈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건데 사실 고빈도 매매는 2000 몇 년인가요? 그 미국 시장에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갑자기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쪽 어디 영국에 있는 뭐 트레이더에서 뭐 약간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고빈도 매매를 약간 제한하는 규정까지 도입되기도 했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빈도 매매가 정말 ETF 매매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플래시 크래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현재로서는 사실 ETF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주말에 상승세가 주춤했죠. 이게 미국 거래소가 문을 닫아서 그런 겁니다. ETF 자산 순유입액이 주춤하다 가격 상승세도 못 이었다라고 하는데 월요일 문을 열자마자 돈이 쏟아져 ETF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움직여 올랐던 게 지금까지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인데요. 미국이 깨어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늘 급등은 ETF 매수세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도대체 얼마를 현물 ETF가 매수했는지 집계 데이터가 제가 방송한 시점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최소 4.3억 달러.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네. 블랙락 ETF가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거를 블랙락을 뺐는데도 이만큼인데 블랙락이다? 그러면 사상 최대 유입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산 유입액 최고 기록이 출시 첫날인 6.5억 달러예요. 첫날이니까. 2월 13일 날 6.3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블랙락이 안 들어왔는데 4.3억이야. 대충 블랙락이 거의 그 ETF 시장엔 절반쯤 40%는 차지하잖아요. 대충 여기다 40%만 쳐도 7억 달러가 넘는 아마 비트코인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다? 나중에는 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401k,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장기 투자 자금일수록 굉장히 까다로운 자산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자산이 이들의 투자 옵션으로 포함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는 아직 한 달여밖에 안 됐잖아요. 이 때문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편입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공인투자자문사 IRIA 네트워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들끼리의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6,200만 명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대요. 총 115조 달러 상당 자산을 운용 중에 있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있는 업체 가운데 카슨그룹 이라는 곳이 4개 비트코인 ETF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카슨그룹은 30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그룹이고요. 이 그룹이 고객들한테 이제 앞으로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할 때 투자 옵션 중에 하나로 고객에게 4개 ETF를 추천한다는 거죠. 4개 ETF는 누구나 다 짐작하겠듯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전통 운용사 3개 운용사 강자와 비트와이즈 이게 가장 그러니까 크립토 전문 운용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와이즈. 여기 4군데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RIA 네트워크 중에서도 카슨 그룹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 있는 안에 다른 애들도 들어올 테고 뭐 진짜 큰 꿈을 꾸자면 401k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길게 보자면 우리 국민연금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라고 하면 2년 내 금 ETF 자산 규모를 추월할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전망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가요. 이게 고객들에게 투자 노트를 보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격 발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TF 출시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나 테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상황에서 100명의 초고액 자산가들까지 매수에 나서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글로벌 운용사들이 보유한 자산이 115조 달러 수준이에요.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돈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없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적정 투자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ETF 랩을 씌워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1%만 유입돼도 1.15조 달러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수준이냐? 이제 막 IPO에 나섰고 시장은 적정 가격을 찾고 있는 중이다. 비트코인이 ETF화 되면서 IPO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외에서 이렇게 거래된 거야. 비상장 주식이었지. 근데 이제는 상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TF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충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시장이 적정 가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트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 ETF가 사야 돼요. 비트코인을. 현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사냐? 채굴자들,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채굴하거나 그냥 시장에 있는 걸 사거나. 일단 채굴자들이 매일매일 채굴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데 이 물량을 다 합산한 것보다 ETF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그러니까 채굴자들 물량을 다 쓸어가. 다 칠게요. 그래도 더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팔아야지 사잖아요. 근데 기존 보유자들, 특히 고래들, 장기 홀더가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봤더니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70%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팔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은 많은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격 메커니즘이 달라졌습니다. 기관 중요도가 커졌고요. 기관 자금 흐름을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통적인 자금 흐름을 볼게요. 일단 그 매도 압력으로 보자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됐다라고 하는데, 자, 거래소에 있는 비트는 뭐예요?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해 6월 이후 최대로 인출됐다라고 하니까 팔 생각이 없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5.98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 같은 경우에는 1,400억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으로 치자면 예탁금,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우리가 비트를 사는데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사거나 아니면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었다는 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는 아까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6% 남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4개국에서 전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발라지 스리니바산, 이게 전 코인베이스 CTO인데요. X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일본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14개 국가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CTO 전 CTO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 지역 신문이 굉장히 흥했어요. 어디 무슨 신문 이렇게.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게 정보가 국경이 없잖아요. 지역의 제한을, 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독점하던 지역 신문들이 다 망했습니다. 혹은 굉장히 많이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 신문이 망한 것, 세력이 약화된 것과 비슷한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역의 법정화폐, 국가의 법정화폐라고 할게요. 그 법정화폐가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왜? 자본의 국경이 있었거든요. 우리 원화를 어디 미국 가서 중국 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자본의 국경으로 막아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테러토리 안에서는, 해당 영역 안에서, 해당 국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화가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되면서 자본의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14개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냐? 아닙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니까 아직 21%가 부족해요. 근데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법정화폐, 이 국가의 법정화폐가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화폐 가치로 표시한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으로는 21% 남았는데 업비트 기준으로 6% 남았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1BTC는 1BTC다. 언제나 1BTC는 1BTC입니다. 그런데 법정화폐는 가치가 시기에 따라서 쪼그라듭니다. 자, 실현 시가총액도 신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게 그 실현 시가총액이 뭐냐라고 보면은요. 이 각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요. 각 코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였던 시점의 가격을 곱한 뒤에 합산한 시가총액입니다. 각 코인마다 저장해둔 가치의 합이다. 혹은 네트워크의 가치로 평가한 시가총액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동하지 않은 코인을 보정해서 더 정확한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막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현 시가총액은 매수 평균 가격의 총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그런데 대충 온체인 데이터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마지막으로 온체인상에서 움직였던 시점의 가격을 곱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700억 달러로 신고점을 경신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신고점을 경신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MVRV 지표 때문에 이제 그 리얼라이즈드 밸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MVRV는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이죠. 지금 현재 뭐 57,000달러 요 가격을 매수 평균 가격 기준 시가총액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움직인 가격을 다 더해봤더니 대충 한 4만 달러쯤 되는 거야. 그 MVRV를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됐어? 지금 현재가 2.18이래요. 1년 이동평균이 1.55예요. 요거 상방에 위치하고 있죠. 이동평균 상방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장에 있다. 머지않아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MVRV 지표는요,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보다 실현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네, 실현 시가총액 마지막으로 움직인, 그러니까 평균 매수 가격이 물렸다. 높게 샀다, 비싸게 샀다라는 거잖아요. 1 미만이면 장기 바닥입니다. 3.7 이상이면 장기 고점이고요. 이 MVRV 지표를 굉장히 많이 신뢰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그래요. 1 미만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비트코인의 MVRV가 1 미만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2.18입니다. 상당히 약간 뭐 진짜 저점에 비해서는 좀 올라온 가격이죠. 그런데 추세로 보자면 이동평균 상방에 위치해 있으면 1년 이동평균 상방에 위치해 있으면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3.7 이상이면 장기 고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고점이라서 팔아야 될 거다라는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1 미만일 때 무조건 샀어야 됩니다. 그리고 MVR 지표가 강세장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됐겠죠. 매크로 변수. 근데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별로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뉴욕 연은 총재도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다 그래. 지금 연준 위원들이 다 우리가 사실 시장은 처음에 3월 기대했죠. 물 건너갔죠. 5월 기대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6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을 보자면 일단 3월은 동결, 뭐 동결이라고 거의 97.5%면 100% 거의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산탄데르라는 스페인 은행이 있거든요. 여기선 심지어 무슨 분석을 내놨냐면 미국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인하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연준이 뭐 약간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도 인하한다라는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최소 5월 정도에 반영된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의 악재인데 지금은 BTF 수급이 악재를 씹어먹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둔화되면 비트코인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을 본다는 건 사실 매크로를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둔화하면 비트코인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경제 둔화는 시장에 돈이 그만큼 조여진다, 덜 풀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 대비해서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뭐 되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가격에 대한 전망은 이건 누가 맞추겠습니까? 신만이 아는 거죠. 인간의 영역, 인간계에서는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인데, 다만 모두 다 자기의 툴로 뭔가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 있거든요. 이분이 반감기 전 랠리가 최근 시작됐다라고 했어요. 반감기 전 랠리가 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거든요. 조정까지 2, 3주 나왔다니까 3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가자를 외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매트릭스 포트 회사에서 분석한 거는, 이게 매트릭스 포트는 참고로 이제 우지한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창업자죠. 어디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비트메인, 네, 비트메인을 만든 사람이고요. 지금 비트메인과 빠이빠이 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 매트릭스 포트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사실 되게 쪽집게처럼 잘 맞췄어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을. 남들이 다 강세를 예상하지 않을 때 매트릭스 포트가 되게 엄하게 강세를 막 4만 달러 이렇게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쟤 목미?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내놨냐면 3월에 다음 달입니다. 6.3만 달러 도달할 거다. 이게 주말만 해도 사실 좀 아닌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진짜 6.3만 달러 가는 거 맞아? 라고 했더니 네, 매트릭스 포스트가 실현 가능해! 라고 했는데 진짜 장 열리니까 급등했거든요. 지금 분위기 보면 진짜 갈 것 같아. 3월이면.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게다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BTC 단기 홀더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강세장이 시작된 증거다라고 해서 크립토 퀀트 리서치 총괄이 분석을 했고요. 아울러서 댄이라는 코인니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겨우 신규 투자자가 들어온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단기 홀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홀더는 뭐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비율이 고점을 찍으면 그게 바로 고점인데, 사실 보자면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점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세장의 진정한 출발은 전고점 돌파 이후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57,130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데 돌파해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8,000달러까지 57,000? 찍었고요. 네. 여기서 지금 또 뭔가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진짜 잘 맞췄네요. 돌파했더니 아까 두 번째 51,640달러에서 53,200달러 저항 돌파했더니 거침없이 57,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아주 쪽집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만 달러에도 도달 가능하다. 기술적 분석을 보자면 포물선 패턴 따라 상승한다라고 하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